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4,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4명 정도가 나왔네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계속 이렇게 좀 낮은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겨울에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 이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1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3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서브베리언트, 이 오미크론 서브베리언트가 대략 한 300여 개 정도나 되는 이 변이가 생겨난 가운데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새로운 뭐 오미크론 변이나 뭐 델타 변이나 이런 좀 강력한 감염 체계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아마도 올 겨울에 또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또 변이가 전 세계를 또 감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변이가 300여 개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빠르게 집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콧구녕에 집에서 혼자 쑤셔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변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새로운 거에 이 새로운 변이에 걸린다고 하면은 라피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테스트 키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좀 더 적게 보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가 계속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의 끝은 어디인지 진짜 불안하네요. 제발 계속해가지고 좀 약해진 변이만 나오다가 이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맞는 것을 이렇게 좀 뉴스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미국의 8학년 있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는데 이 8학년의 수학 점수가 49개 주에서 7% 정도나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인종하고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집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덜 공부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좀 떨어지죠. 일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꼼수도 부리고 좀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사무실로 모두 다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생산성 면에서 뭐 학교나 그리고 뭐 회사에서나 생산성 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모두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 겨울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대유행을 맞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도 웬만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접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팬데믹 끝까지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이 이 헤르손 지역에서 엄청난 반격을 하려고 지금 뭐 대대적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헤르손을 먹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먹어가고 있으면서 더 강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폭풍 전야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이 러시아 행정부는 지금 현재 모두 다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헤르손은 이제 유크레인이 점령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어쨌든 이 유크레인은 계속해가지고 이 헤르손 지역, 이 근처에 있는 이 헤르손 마을들을 한 90여 개 정도를 수복을 하게 되면서 유크레인 주민들 한 2만여 명 정도를 이제 해방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유크레인군이 이 러시아를 상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격파가 될 것이다. 유크레인군이 모두 격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남은 것은 이제 거짓골로 변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로부터 지금 제재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중국이랑 이렇게 뭐 계속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다른 길로 이렇게 좀 망하는 길로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모자른데 러시아의 이 푸틴은 이 잘못 생각한 거 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뭐 에너지 위기도 지금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러시아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말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이 이제 조만간 더티밤을 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정보를 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 미국, 영국, 이 프랑스에서는 공동 성명을 내면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말라, 음모론 내보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나토에서도 나와가지고 더티밤은 너네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음모론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이 동정표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확실히 밀리는 게 눈에 보이죠. 아마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 전쟁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음모론 퍼뜨리고 이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이란제 이 가미가제 드론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에 있는 이 전력망을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의 가미가제 드론을 공급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의 이란제 드론을 쓴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란에서 먼저 이렇게 뭐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란에서 줬으니까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크레인에서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란제 드론이 사진이 찍히고 있어요. 전력망에 떨어져가지고 이 이란제 뭐 날개 같은 거 그런 거가 사진에 찍혀서 이제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란하고 이 러시아는 계속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이 드론을 계속 쏘다 보니까 이 가미가제 드론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크레인이 계속 이 방공망에서 이 공중전에서 계속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전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예전에 베트남에서 쓰였었던 이 호크 미사일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방공망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호크 미사일을 유크레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중전에서도 웬만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크레인이 러시아를 맞서가지고 진짜 힘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전쟁을 대신 해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항상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립을 하고 있다가 뭐 당연히 지금은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택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랑 뭐 서방 국가를 대신 해가지고 싸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랑 미국에서는 계속 잘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 날뛰면서 만약에 이 유크레인이 정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졌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도 계속해가지고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은 한 달 안에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분명히 대만을 쳐들어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이 세계 3차 대전을 지금 막고 있는 게 지금 유크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크레인을 계속 잘 도와줘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유크레인의 유리한 쪽으로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유크레인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는 예전부터 빨리 이 전쟁 휴전 협상을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공화당 편을 이렇게 조금 들면서 이제는 빨리 전쟁을 끝나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푸틴이랑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크레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출혈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해가지고 경제가 계속 심히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에너지 크라이시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도 타격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푸틴이랑 협상 좀 빨리 하라라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유럽 연합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뒤를 지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리 선진국도 이렇게 서방 국가들에서 나서가지고 유크레인을 이제 재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하고 한국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우리 전 세계가 모두 다 유크레인 재건을 하는데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 이 미국 여자 농구 스타가 이 마약을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거의 10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러시아 법원에서는 이 항소한 것을 기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구금이 되어 있는 이 미국 여자 농구 스타는 계속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9년형을 받았는데 9년 6개월형인가 거의 최고형을 받았거든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여자 농구 스타가 잡혔거든요. 왜 남의 나라에 가서까지 이제 불법인 마약을 가져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 대마초가 완전히 심각한 마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네, 대마초 같은 것들 이렇게 불법인 나라에서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져가면 안 되죠. 네, 이 여자 농구 스타는 뭐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좀 자기가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어제 또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이 샌루이스에 있는 어느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어느 한 졸업생이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총이라고 합니다. 장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총기를 난사를 하면서 어제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총기가 난사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기 쏘지 말라고 이렇게 막다가 선생님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범인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총을 계속 쐈다고 하네요. 완전히 지옥의 순간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경찰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범인이랑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결국에는 이 범인을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범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어제 백악관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총기에 관해 가지고 너무나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미국 학교 내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만 지금 40건이다. 지금 올해에만 미국 학교 내에서 총기 난사가 40여 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거는 바로 어제 거고 이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교내 내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1년도 안 돼, 지금 1년 지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만 지금 40여 건의 총기 난사가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의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빨리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 총기 풀리는 것을 더 빨리 막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은 총기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더 심각한 이 총기가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합니다. 총기 관련해서도 문제인 것 같고 뭐 경제도 문제이고 뭐 전쟁도 문제이고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빨리 이런 사건들 하나둘씩 잘 풀어가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얼마 남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중간 선거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선거하는 것을 이제 돕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 만약에 공화당을 찍는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뭐 그 누가 되더라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요번 중간 선거 뭐 잘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대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대선에는 좀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셨죠. 80세면은 이제 노년을 즐기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노년을 즐기시면서 좀 편히 쉬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젊은 사람이 나와야지 정치도 좀 젊게 변하겠죠. 미국도 좀 젊은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지금 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이 권력을 이렇게 한번 쥐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쥐고 싶은가 봐요.
좀 내려놓을 때를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랜드 캐년에 어느 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굉장히 밑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동굴 안에 모텔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싼 모텔이라고 합니다. 하룻밤에 $1,000 정도가 든다고 해요. $1,000 하나 드는 이런 모텔인데, 그런데 이 모텔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망가져가지고 이 모텔에 묵고 있었던 이 투숙객들 수명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한 60m 이렇게 내려가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투숙객들은 뭐 그래도 그 모텔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모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도 또 식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칠흑 같은 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 3일째 지금 갇혀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출을 해내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폐쇄 공포증 같은 거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동굴에 이렇게 하루 동안만 체험을 하러 갔다가 지금 뭐 3일째 갇혀 있다고 하니까 3일째 갇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금 좀 두려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좀 이렇게 고소를 잘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또 이 투숙객들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고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빵가게에서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혼식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빵가게 주인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빵을 못 만들겠다 라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했냐면은 바로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여자 둘, 뭐 남자 둘 이런 거를 이렇게 뭐 해달라고 했었겠죠, 주문서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자유죠,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동성애자 커플은 이 빵집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평등법에 의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냥 비즈니스 하는 곳에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빵집 가게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념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빵가게 주인은 캐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가게 주인의 신념도 지켜줘야 한다. 그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고소한 것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 커플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 동성애자 커플 정말 개짜증 나고요. 뭐 너네들이 이렇게 서로 좋아해가지고 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겠단 말이야. 그런데 거부를 하는 것도 우리 자유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강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잘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성애는 절대 반대거든요. 제발 이런 동성애자들이 너무 권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들끼리 좋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이렇게 동성애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동성애자를 폭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증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또 동정심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자를 이렇게 좀 보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동성애자들도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나가는 거. 너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뭐 나대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들 너네들도 좀 알아서 그냥 살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미국 나사에서는 UFO
있지 않습니까? UFO를 더 확실히 밝히기 위해 가지고 팀을 16명을 꾸렸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 등 좀 UFO 관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16명의 팀을 꾸려 가지고 앞으로 9개월 동안 이 UFO에 관해 가지고 조사를 좀 확실히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UFO가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UFO가 진짜 있는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외계에서 온 생물들인지 아니면은 미래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신의 시간대로 돌아간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LA 있지 않습니까? LA 내에서 이 LA 도시 내에서 하루에 차량 절도 사건이 10건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에 자동차 절도 사건이 10건씩 일어난다고 하면은 야, 이거 LA에서 차 스트리트 파킹 하는데 굉장히 좀 두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LA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한인타운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 차량 절도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가시는 분들, 특히 한인타운에 가시는 분들은 이 차량 주차를 할 때 꼭 조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차량 안에 무슨 고가의 제품이나 무슨 가방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그냥 창문 깨고 거기서 그냥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깨고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뭐 CCTV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미국에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LA 한인타운이나 LA 뭐 도심지 가실 때는 이제 스트리트 파킹 하실 때 안에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두시지 마시고 꼭 트렁크에 두시고 파킹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LA 한인타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들 주차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차장,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파킹을 하시더라도 그 자동차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두시지 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둑놈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턴다고 해요. LA는 좀 계속해가지고 좀 무법지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LA 근처에 폰타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폰타나에 15번 프리웨이가 있는데 이 15번 프리웨이에서 어젯밤에 한 11시경에 롱웨이로 가던 차량에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롱웨이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엄청나게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제 이 롱웨이로 가는 이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3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항상 이 교통사고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좀 심각한 이런 사건 사고인데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전하실 때 이렇게 좀 방어 운전하시면서 운전 조심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리시 수넥, 인도 사람이죠. 이 인도 사람 영국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수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단합이다. 단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안정과 그리고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 사람이 영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부통령은 해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인도계라고 합니다. 인도계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나라들에서 인도계의 사람들이 리더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와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인도에서 또 많은 이런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인도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양인 사람들,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중국 사람들도 좀 똑똑하다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도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구글도 구글 CEO도 알파벳 CEO도 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인도 사람이랑 그리고 유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독일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있지 않습니까? 아디다스는 이
카니에 웨스트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콜라보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런칭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카니에 웨스트가 얼마 전에 유대인을 향해 가지고 혐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데프콘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독일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는 카니에 웨스트랑 모든 비즈니스를 이제는 단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카니에 웨스트는 이렇게 아디다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모든 비즈니스를 계속 단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상한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리핀을 본다고 하면은 필리핀에서는 어제 6.2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6.2면은 꽤 큰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또 LA에 살면서 LA 근처에 살면서 이 샌안드레아스 그 산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진이 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발 여기 LA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봉이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 계속 급락에 급락 계속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연준에서 아마도 12월 달에는 긴축하는 거 완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온 뒤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이 금리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조금 불안한 그런 뉴스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월가의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긴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도 많이 올리고 있고 뭐 돈도 계속 걷어들이고 있고 긴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긴축을 심하게 하다가는 예전에 그 일본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인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20년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었다. 일본식의 그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긴축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이 긴축하는 거 어느 정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긴축을 너무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서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면은 해왔었던 이 수많은 노력들이 모두 다 물거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긴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GM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GM이 지난 3분기에 순이익이 37%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나 하고 보니까 GM이 지난 2분기 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1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이제 출하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 3분기 때 거의 다 해소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10만 대 가량 묶여 있었던 차량들이 모두 풀리게 되면서 GM의 순이익이 37%나 급등을 했다. 3분기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GM의 주식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요타는 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추월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부를 전략적으로 이제 리부팅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테슬라가 예전을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랑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기술 제휴도 하고. 그런데 이 도요타에서는 이 전기차에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랑 이제 손절을 했어요. 예전에는 도요타에서 테슬라의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주식 모두 팔면서 뭐 전기차에는 뭐 미래는 있지만 어마무시한 미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테슬라를 단절을 했거든요. 만약에 도요타가 테슬라랑 계속해가지고 좋은 협력을 이어갔다고 하면은, 이 도요타도 테슬라랑 같이 엄청나게 이 전기차도 많이 내놓고 엄청나게 부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도요타가 이 테슬라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 모두 판 것도
굉장히 쌀 때 팔았다고 저는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도요타에서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국 자동차 기업 현대 기아한테 기회이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가 있는 것은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차 엄청나게 잘 내놓고 있죠. 그리고 모터 트렌드인가 Car of the Year 엘렉트릭 부분에서 현대 아이오닉 5가 뽑혔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현대 기아 자동차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내놓는 전기차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사고 싶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외관도 이쁘고, 그리고 이런 잡지들에서도 엄청나게 호평을 내놓고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요타에서 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들도 계속 긴장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중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시진핑이 3년임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에 상장이 된 이 중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10% 넘게 모두 다 폭락을 하게 되면서 어제 엄청나게 출혈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JP 몰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의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기회이다,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또 JP 몰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집값은 지금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모기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기지율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집들,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거예요. 집이 팔리지가 않죠. 이렇게 모기지가 비싸다 보면은 지금 모기지율이 대략 한 7%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모기지율 주고 집을 사기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모기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모기지가 문제인데 과연 이 모기지가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쯤에 이 모기지율은 7%에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5.4%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이 피크를 찍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찍고 그리고 이 금리도 피크를 찍고 아마도 12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해 가지고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만 배럴씩 하루에 이렇게 감산을 하는 것은 진짜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감산을 하는 것이지 뭐 미국을 엿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재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유가가 오를 수도 있고 더욱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렇게 알아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알아서 내려가겠죠. 사람들이 기름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알아서 기름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out you.
Missing someone